주호민 씨의 현재 사태가 정말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호민 씨가 1차 입장문, 2차 입장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 입장문을 낼 때마다 주호민 씨는 굉장히 큰 비판과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입장문이라는 건 누군가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대중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공감을 얻기 위해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팩트가 공개가 됐을 때, 자신이 있을 때 보통 이 입장문을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호민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꾸로 된 것이 입장문을 발표할 때마다 더 안 좋은 이야기와 더 큰 비판과 더 큰 비난에 휩싸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렇게까지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 주호민 씨 스스로가 생각을 좀 해본다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요.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전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호민 씨 직접 해명에 나섰죠. 변호사 사임은 맞지만 내 요청이었다.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주호민 해명문 연재하나. 주호민 씨가 3차 입장문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들끓고 있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호민입니다. 오늘 한 매체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 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성난 여론의 부담을 느낀 듯 녹음본 듣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주작가 사선 변호사 사임 직후 교사 측에 만나자고 연락. 자, 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저는 현재 사선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상담 후 변호사님은 수임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시 저는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님께 이런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감사하게도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급된 변호사님께서 오늘 기자님께 정확한 당시 상황을 전달하신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이 주호민 씨가 기존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선임한 변호사 2명이 모두 다 이틀 만에 사임했다. 주호민 씨를 떠났다. 제가 이 얘기도 한번 전달을 드렸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주호민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게 되면서 우선 사건 파악을 해봐야 하니 선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에다가 사건 파악을 위해서 일단 내가 주호민 씨의 사건을 선임하겠다라는 선임계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하고 난 뒤 내가 직접 이제 앞으로도 사건을 진행하겠다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주호민 씨는 많이 혼란스러워서 고민 끝에 그냥 선임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니 다시 사임을 했다. 그런데 이 반응이요. 이렇습니다. 해명문 연재하고 있는 거냐. 또 입장문이 올라왔다. 하지만 비판이 강력하게 심하다. 선임한 적 없다더니 주호민 변호사 사임 해명에도 말 바꾸기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 주호민 씨 입장문이 벌써 3번째거든요. 3차 입장문입니다. 그러니까는 2차 입장문을 내고 나서 닷새 만에 또 자신의 3차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데 왜 비판이 쏟아지는 줄 아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이 선임했다가 취소했다라고 말을 했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수임을 하겠다. 선임을 먼저 한 다음에 사건을 보고 내가 더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고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이 주호민 씨의 주장에 대중들과 언론사의 분노가 어떨까요?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변호사들이 여론 및 패소 가능성 때문에 스스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임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것, 사임 이유와 별개로 변호사들이 이미 선임이 됐다가 사임을 했음에도 이 같은 과정을 밝히지 않은 채 선임을 하지 않고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석연치 않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사만 함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일반 변호사들이 선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거절하게 돼서 사임을 한 건데 선임을 한 적조차 없다라는 식으로 말장난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댓글에 들어가 보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어요. 보면은 어떤 말들이 있느냐? 자, 보이세요? 제발 당당하면 녹음 다 오픈해라. 왜 녹음 원본을 오픈하지 못하냐? 또 있어요.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했다고요? 어떻게 변호사가 의뢰인 동의 없이 지 마음대로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결국에는 주호민 씨가 선임을 한 거예요. 선임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안 하겠다. 취소를 한 것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사과 한마디를 못하시고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아 본인 아이를 전 국민에게 미움받는 천덕꾸러기로 만들어 버리셨네. 자기가 잘못은 아무 말 없이 슬쩍 입장문을 고쳐놓고서 언론에서 보도된 게 다르면 적극적으로 입장 발표하는 겉과 속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장문은 아무 말 없이 슬쩍 고쳐놓고 언론에서 보도된 게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내로남불의 정석이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요 기사에 보면요. 주호민이 변호사 관련 언급이 석연치 않아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차 입장문 당시 변호사 5명과 상담했다라고 밝혔던 주호민은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후 추가 입장문에선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이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됐고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초반 상담 이외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아니 그런데 선임했네요. 지금 보니까 사건이 언론 보도되고 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고 그러고 나서 이 주호민 씨는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해서 변호사들이 사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시간 순서가 지금 모든 대중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형사재판이라 변호사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고 국선 변호사 조력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국선으로 진행했다. 글쎄요. 이 말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대중들의 이 반응이 보이세요?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라. 본인한테 이로운 뉴스 기사 제목은 반박 안 하고 불리하다 싶은 건 칼같이 정정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십니다. 혼란스럽고 뭘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셨네요.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범죄자가 판사한테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녹음은 짜집게 하면서 오보기사는 참을 수 없다며 재빠르게 입장문을 내주시네요. 그리고 아직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할 수 없다? 언제까지?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들 부부가 뭘 잘못했는지, 대중들이 왜 비난하고 있는지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 때 스포츠카이 포르쉐를 자랑하고 침착맨 방송에 나가서 밤새 게임을 하고 여행 다니시고 방송하시는 정신력은 정말 존경스럽네요. 이것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주호민 씨가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재판이 터진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인데 언론에 뒤늦게 보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주호민 씨는 유튜브 촬영도 하고 침착맨의 방송에도 등장해서 열심히 방송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놨네. 결국 선임한 게 맞잖아. 사람들이 낚일 줄 알았나? 교사 한 명 속이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속일 작정인 건가? 사건 파악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사건 파악을 위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파악을 하고 나서 의뢰인과 계약을 하는 거죠. 변호사를 산다는 건 통속적인 표현처럼 선임을 결정하는 건 오로지 당신입니다. 변호사가 멋대로 선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자기 의사가 개입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다라는 것이 진짜 너무 추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를 써봐서 알지만 이게 선임계를 제출하려면요. 이 의뢰인이 선임을 해야지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파악은요. 선임을 하고 나서 사건 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건 상담 기간 사이에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사건 파악을 위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절대로 전혀 앞뒤 말이 하나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이 반응들 댓글들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를 만났다. 여기까지 오는데 이 본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냐? 이런 이야기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새 변호사는 따로 선임한 거 아니냐? 그 와중에 상담도 나누시고 혼란스럽다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냐? 주호민 씨가 1년 동안 방송 출연, 유튜브 활발하게 하면서 지내고 계실 때는 특수교사 선생님께서 마음 졸이며 괴롭게 병원 다니고 하셨을 텐데 요 며칠 논란으로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거냐? 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 하지만 이 주호민 씨가 주장한 것과 다르게 주호민 씨의 의뢰를 맡았던 이 변호사가 직접 입을 열게 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보면은 더팩트라는 언론사에서 오늘 오전 일찍 직접 단독 기사를 냈어요. 내가 사임 요청, 주호민 해명, 해당 변호사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맥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녹음본을 듣고서 변호를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러자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된 부분은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느냐? 그러자 변호사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선임한 사선 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했다라는 더 팩트,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변호사들은 사임 배경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7일, 어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선임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했고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주호민 씨의 사건을 맡았었던 변호사가 두 부부가 그동안 재판 진행 상황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판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는 녹음본을 듣고 변호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뢰인과 관련된 부분은 말하기가 곤란하다. 사임 경위에 대해선 함구를 했지만 선임 당시 마침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휴가 기간이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재판 기록을 우리가 챙기게 됐다 라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냐라는 이 질문에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후속 기사가 있냐라는 반문만 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이 주호민 씨가 SNS를 통해 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해서 사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감사하게도 사임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여전히 사임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의 언급은 없었고 선임 배경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그래서 이 주호민 씨의 변호사들과 직접 연락을 취재했지만 왜 사임했는지에 대한 배경은 전혀 대답하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이 주호민 씨가 3차 입장문을 낸 뒤에도 이 주호민 씨와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 직후에 왜 선임 경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느냐? 라는 이 문자 메시지에 전혀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황당하죠? 이 사선 변호인이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라는 연락을 취했고 다음날 입장문을 낸 것이 다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선 변호사가 사임이 되고 피해자 측과 만나자고 제의를 한 점이 의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참 황당한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런 3차 입장문을 발표하고 난 뒤에도 이 더팩트 측에서 주호민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보도 직후에 왜 선임 경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느냐, 이 문자 메시지에도 전혀 대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녹음본을 듣고 변호를 포기한 거냐라는 건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곤란하다라고 대답했고요. 우리가 보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게 있냐? 거기에 대해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겁니다. 이쯤 되면 아마 보시는 분들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민 씨의 사태를 직접 취재하고 있는 이진호 유튜버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사건 파악을 위해서 일단 선임계를 제출하는 것이 말이 되냐? 변호사 비용을 제출하고 또는 제출하지 않고 선임계 낼 수 있냐? 가능하다라는 변호사의 답변이 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는 경우가 좀 많냐? 그렇게 많이 한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변호사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안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다고 합니다. 형사사건 중에 이런 사태가 실제로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변호사가 내가 이거 사건을 좀 맡기에는 사실상 많이 부담감이 떨어진다, 많다던가 다른 변호사에게 맡긴다던가 한마디로 변호사 입장에서 좀 사건을 맡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선임계를 내고 나서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이 비싼 변호사들이 막 몇 억씩 받고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진호 유튜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호민 씨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녹음본을 듣고 나서 이 변호사가 불리할 것 같다 라고 판단하여 사임계를 냈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자 이 변호사도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주호민 씨가 국선으로 가고 이 사선 변호사를 뺀 것이 변호사님에 대한 배려 차원인가? 사실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임을 하게 되면 이 주호민 씨가 너무 사회적인 비방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변호사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입장문을 낸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이 사임해라 라고 말을 하면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임 효과도 발생을 하게 돼서 돈 문제만 엮일 뿐이라고 해요. 어찌됐던 간에 이 주호민 씨가 주장을 한 대로 실제로 이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위해서 돈을 안 받고 선임 제출을 했다가 차후에 사임 제출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사실 주호민 씨가 실제로 탄원서를 내게 된다면요. 유죄, 무죄의 영향은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만약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 탄원서가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해요. 법적인 의미가 있다라기보단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소를 취하한다라고 해도 가능은 하지만 의사표시일 뿐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사실 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처벌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다고 해요. 양형을 받게 되느냐, 조금 감형이 되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탄원서를 내든 고소 취하를 하든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이 사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주호민 씨가 탄원서를 낸다 한들 뭐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고 유죄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탄원서가 피해자들이 용서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게 될 것이고 뭐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탄원서를 내든 말든 관계가 없다는 거죠.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주호민 씨가 결국 선임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었던 이 말장난에 대해서도 많은 대중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뭐 사건 파악을 위해서 변호사가 선임계 제출만 했다가 나중에 사임하는 경우가 다른 변호사의 입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뭐 아주 틀린 주장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대중들을 속이는 말장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비판을 쏟아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댓글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주호민 씨 이 논란 때문에 결국 절친이었던 침착맨은요 휴식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고민만 한다라고 했었던 이야기를 침착맨은 직접 이렇게 방송 일정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뭔가 이 수요일간 긴 여행을 떠난다. 마주치게 되더라도 모른 척 해달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결국 주호민 씨의 절친이었던 침착맨은 방송 중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냥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휴식기를 발표하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직접 간접적인 악영향들이 주호민 씨를 중심으로 널리 번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대중들이 사과문을 발표할 시간에 왜 자꾸 입장문을 내냐? 라는 불만들이 쏟아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러한 것들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민 분풀이 자폐아들 침착맨 잡고 사임계 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언론사 기사를 통해 쏟아졌을까요? 바로 이런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주호민 씨와 굉장한 절친으로 표현이 됐던 이 침착맨이란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이자 유튜버. 기사에 이렇게 적혀있죠. 친하니까 너도 책임져. 주호민 절친이란 이유로 침착맨의 불똥이 튀었다. 자, 한번 쭉 내려보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호민 논란과 관련해 침착맨, 일명 이말년 작가죠. 연대 책임을 물으며 방송을 중단해라. 그런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들은 단순히 침착맨이 주호민 작가와 친분이 있다라는 이유 또는 주호민 작가를 함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연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주호민 씨가 자신의 자폐 성향 아들을 지도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주호민 씨의 대응이 과도했다라는 여론이 커진 상태다. 글쎄요, 커진 상태가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사태죠. 문제는 해당 논란이 계속되자 주호민 씨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왔던 절친인 침착맨에게도 입장을 표명해라. 그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침착맨은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해요. 호민이 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절친으로서 이번 사건 자체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너무 뜨거우니까 일단은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어떻게 됐든 원래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전달이 될 수 있어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굉장히 참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실제로 방송 중에 보여주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침착맨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이 기사에 올라와 있어요. 어떤 집단의 싫어요 테러 무섭네. 당장 응원합니다. 영상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기사 내용을 보면요. 침착맨의 이런 조심스러운 언급들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침착맨 방송에 싫어요 버튼을 누르며 비추천, 세례를 퍼붓고 유유상종이네. 왜 주호민 편을 들지? 친하니까 팔은 안으로 굽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침착맨의 딸까지 언급하며 선 넘는 악플도
남겨지기도 했죠. 한 네티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종업계에서 같이 방송하면서 상부상조를 해왔다면 잘못했을 땐 같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맞지. 본인은 잘못 없는 것처럼 쏙 빠져나가려고 하냐? 라고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이 최근 들어 너무 거세지자 이 침착맨은 지친 기색에 역력하며 급기야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 4일 유튜버 궤도와 함께 진행한 방송에서 다음 방송을 정해놓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나중에 해야 될 것만 같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9월 추석쯤까지 하고 나서 오물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만 같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활동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땐 어떻습니까? 주호민 씨하고 이말년 씨, 침착맨이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또 이 두 사람의 티키타카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이 주호민 씨 뿐만이 아니라 이 침착맨의 경우, 연간 수익이요. 30억 원을 넘어섭니다. 영업이익이 30억이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침착맨의 수익은 어마어무시했다라는 이야기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침착맨이라고 함께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이 침착맨 역시 예전에 했었던 말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웹툰 그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번다. 자, 쭉 보니까 지금 이 침착맨이 예전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웹툰, 만화 그리는 것보다 유튜브 방송 활동이 훨씬 많이 번다. 쭉 보면은 이 침착맨 채널을 운영 관리하는 주식회사 금병영이라는 회사는요. 지난해 총 49억 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30억 6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매출이 49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36억 원에 육박합니다. 와, 대다수가 순이익으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세금을 제한 당기 순이익만 29억 1천만 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순이익을 남기고 있고 임직원이 총 7명이라고 해요. 이 침착맨이 직접 설립한 회사죠. 매출액 전액이 유튜브에서만 발생한 수익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수익을 버는, 이게 세금 제하기 전에도 영업이익이 1년에 35억 6천이면요. 한 달에 못해도 3억씩 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에게는요. 이 침착맨이 버는 3억 수익을 평생 못 모으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방송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주호민 씨의 절친인 침착맨이 쏟아낸 겁니다. 결국 친하니까 너도 책임져. 그런데 이 책임, 물론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이 침착맨과 절친이었던 주호민 씨의 대처가 올바랐다면, 이 주호민 씨의 대처가 지금처럼 아쉬운 모습이 아니었다면 과연 저런 비판 받을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침착맨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요. 이런 반응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올렸던 1일 전 영상을 한번 쫙 들어가서 보면 1일 전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방장이라고 불러요. 이 침착맨 팬들은 침착맨을 방장이라고 부르는데, 기레기들이 어그로 끄는 기사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다 건강히 돌아와라.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화이팅이다. 방장님, 저도 댓글 거의 안 남기는 편인데 이상한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하니까 너도 책임져. 이 사태가 사실 제가 봐도 좀 선 넘은 비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교사들의 비극에 대한 공분, 그 분풀이 대상으로 주호민 가족이 지목되어 자녀 학교까지 까발려지고 있다. 글쎄요, 이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친인 침착맨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거는 저는 100% 공감이 됩니다. 물론 친하게 지낸 이말년이라는 이 웹툰 작가이자 침착맨이라고 불리우는 유튜버, 당연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잘못을 한 것은 바로 주호민 씨잖아요. 결국 침착맨이라는 지인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주호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절친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된 사실에 대해 스스로가 눈치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눈치 봐야 하는 사람은 바로 주호민 씨란 얘기예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불똥이 주호민 씨의 절친인 침착맨에게까지 넘겨졌죠. 심지어 변호사들의 사임 진위 여부까지 거론되는 광폭한 여론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 자체가 주호민 사태로 변질됐다라고 말을 해요. 글쎄요, 과연 이 얘기가 맞을까요? 자, 주호민 부부와 피소당한 특수교사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담당 검사가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녹음이 교사의 동의 없이 주호민 부부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진행한 것이 알려지며 더욱 공분을 샀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대표 사례로 동의 없는 무분별한 녹음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질타가 쏟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과열됐다. 그 열기는 주호민 부부를 향한 비판이 피소당한 교사에게 교육받은 그들의 첫째 아이에게도 향했다. 더욱이 그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고 통제가 어려운 발달장애라는 인식이 더해지며 자폐 혐오로까지 확산이 됐다. 심지어 주호민 부부의 아이의 첫 전학 학교까지 언론에 특필되며 불필요한 과도한 관심이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신과 함께 시리즈의 원작자로 널리 알려진 주호민 씨는 다양한 방송, 컨텐츠에 출연할 만큼 유명세가 뒤따랐죠. 자녀의 일도 개인적인 송사이게 쓰나 대중이 느끼기엔 한 사건을 대표할 만한 유력 인사임이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호민 씨의 유명세가 과연 서희초 교사의 사건까지 포함하여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만큼 대단한가? 고작 웹툰 작가 한 명과 그의 아내가 모든 교권을 파기하는 대표 명사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글쎄요. 아마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주호민 씨의 사태는요, 서희초 사건과 별개로 놓고 봐도요, 교사에 대한 갑질,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교권의 몰락, 나아가서는 자폐아건 아니건, 설사 주호민 씨의 아들이 자폐아가 아니었다라고 가정을 해도요, 이런 사태는요, 많은 대중들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참 희한하게도 이 주호민 씨의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더해지는 반발심을 자극하는 주호민 측의 실책, 진정한 사과 없는 태도에 빌런몰이가 더 씌워졌다. 파괴왕이라는 별명 탓에 이미 주호민이 교권 추락의 이슈마저 파괴했다라는 유행까지 더해졌다. 생명이 사라진 비극이 조롱거리 희화화되거나 한 개인을 향한 분노로 쉽게 잊혀지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나. 글쎄요, 좀 맥락이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주호민 씨 사태를 가지고 서희초 사건을 덮을 만큼 큰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결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서희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주호민 씨 사건을 그저 분풀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주호민 씨의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가 존재했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고, 교사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예리하고요, 날이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주호민 씨 본인의 실책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피해 학생에게 사과 거부는 레전드다. 피해자가 사과를 안 받는 건 본 적이 있어도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는 건 뭐냐.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댓글들이요, 계속 달립니다. 보이시죠? 10분 전, 13분 전, 16분 전. 다시는 방송에 공중파에 얼굴을 내밀지 말라. 충분히 돈 많이 벌잖아. 그럼 그 시간에 애들이나 돌보지 그랬냐?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절하고 있냐? 변호사마저 이건 아니다. 바로 손절친 게 너무나 황당하다. 심지어는요,
주호민 씨가 남겨놓은 입장문에 들어가서 댓글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비싼 수임료를 제시했는데도 변호해주지 않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해명하려고 연락하신 특수교사님은 1년 동안 연락을 다 무시해놓고 재판이 불리해지니 바로 연락하는 게 너무 멋있네요. 그래놓고 쓴 이 입장문에 선처운운하신 거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 관련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초반 상담 이외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사임해서 못 쓴 거잖아요. 안 쓴 게 아니라 거짓말 또 들켰으니 입장문을 또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결국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대중들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의 사임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본인이 선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임을 했지만 사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작성한 이 입장문에서는 정작 선임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건 너무 민망할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댓글들이요 23,000개가 넘는데 1분 전에도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변호사가 다 떠나니까 연락하고 게시글을 올렸더군요. 이제 정말 인생이 끝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앞뒤 안 맞는 게 있는지. 읽어보더니 전부 다 변명밖에 없다. 절대 본인 잘못은 없다라고 적혀있네. 우리 8살 아이들에게도 잘못에 대해선 절대 핑계나 변명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참, 이런 이야기. 사과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지독하다 지독해. 100% 패소할 거라 도망간 거다. 대중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다. 선생님께 사과드리는 게 어떻겠냐? 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왜 터져 나오고 있겠습니까? 주호민 씨 본인의 정말 큰 잘못과 실책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흘러갈지도 모르고 이 주호민 씨 본인이 생각했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